전신 관리는 우리가 말하는 몸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느냐, 결국 내가 그때 말했죠. 마사지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 좋게 하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 빼는 게 신진대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부드럽게 영양 공급 줘서 노화가 안 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말도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긴장을 완화시킨다. 맞죠? 긴장 완화는 좀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신을 좀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전신 피부에 영양분을 흡수시켜서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맞죠? 그래서 온몸에다가 이제 에센스나 마사지 크림 바르고 하면은, 팩도 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부드럽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서 신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의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무조건 나쁜 걸 빼고 우리 몸에 팔라도 영양분 들어가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피부를 만드는 거죠. 이거 목적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요거는 늘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전신 관리 단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마사지 하기 전에 무조건 물에 탕 안에 들어가죠? 그게 수요법이에요. 알겠죠? 물에 담그는 거, 우리가 탕에 들어가서 때 부리는 거. 전신 각질 제거는 뭐냐면 때를 닦아야죠. 그것을 전신, 온몸이죠. 각질이 뗍니다. 제거를 한다. 제거는 없앤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신 마사지, 그러고 나서 온몸 이제 마사지를 합니다. 때 뺏기고 나서, 그죠? 마사지 하고 나서 우리는 얼굴 같은 건 어때? 마사지 하고 나서 팩을 했죠. 근데 몸은 팩을 어디 한 군데 붙일 수 없으니까 몸에다가 이제 에센스나 종을 바르고 나서 비닐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비닐 랩 있죠? 그죠? 우리 그릇 같은 포장할 때 랩해주는, 그거 갖고 온몸을 감는 게 뭐냐면 랩핑이라고 합니다. 랩핑.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팩 효과가 있는 거죠? 비닐로 이렇게 막 온 랩핑을 다 하면 안에 쿵쿵거리겠죠? 그럼 자연히 모공이 늘어납니다. 그죠?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게 되고, 우리가 몸에 랩핑하기 전에 몸에 좋은 에센스 같은 거 발랐잖아. 그게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럼 한 10분, 20분 있다가 하면은 촉촉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찬물로 씻고 이제 로션 딱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신 관리 단계다.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제일 먼저 마사지 하기 전에 수요법 물에 담궈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신 각질 제거, 때를 벗기는 겁니다. 때 벗기고 나서 이제 전신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를 하고 이제 팩 대용으로 전신 랩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마무리 단계는 몸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바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2번을 보면 전신 마사지 기본이 되는 마사지는 오일과 크림을 바르고 5가지 기본 동작을 한다. 우리 어제 배웠죠? 5가지 기본 동작. 쓰다듬기, 문지르기, 유연법, 고타법, 진동법 있죠? 이것이 전신 마사지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 스웨디시 마사지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외국이죠. 유럽에서 만들어진 마사지인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사지의 동작들을 갖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게 뭐냐면 수요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면 되고, 뭐 각질 제거는 그냥 때 뺏기는 거니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전신 마사지에서 5가지가 종류가 나와요. 그 종류의 좋은 점, 알겠죠?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사지 하는 사람이 이 손님한테는 어떤 걸 마사지 해줘야 되겠다 선택을 하겠죠. 또 손님도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하겠죠. 그게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수요법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과 피부 미용을 위해서 물의 다양한 물리적인 거 뭐냐면 탕을 들어가면 막 이렇게 거품 같은 거 나오죠? 그런 것들 물리적이라는 거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은 뭐냐면 탕마다 아로마탕, 숲탕, 뭐 이런 탕들이 있죠, 이름이. 그죠? 화학적 성분을 위해서 우리 몸에 피부에 미네랄과 여러 제품을 줘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종 이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력에 의한 작용은 뭐냐면, 부력과 수압에 의한 작용은 뭐냐면, 물이 막 나오고 거품 나오고 막 떨어지면 우리가 아플 때 엄마들 막 물 떨어지다 어깨 막 대고 하죠. 그런 것들은 수압은 강한 거고요. 부력은 뭡니까? 탕에서 막 거품 나는 거 있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수요법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탕 안에 들어가서 물과 일어나는 것들은 다 수요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대단하게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수요법의 종류에는 목욕관리는 그냥 원풀은 탕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생각하면 되고, BC 샤워는 뭐냐면
딱 누워있으면 사방에서 마사지 물이 나고 막 이렇게 두드려주는 거 있죠? 그게 PT4O고, Z4O는 뭐냐면, Z는 빠르다는 거죠? 천장에서 물이 확 떨어지면 엄마들 막 어깨하고 허리 막 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누운 상태에서 마사지가 되는 거죠.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목욕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가서 목욕탕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있죠? 그건 다 목욕 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이제 전신 각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때를 뺏길 때 근데 때탈로 문태죠? 그래서 때를 뺏기는데 여기서는 좀 그러면 촌스러우니까 좀 세련된 말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랩 제품 있죠? 그걸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때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느 세월에 때 뺏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타올이나 브러쉬는 뭐 솔로 이렇게 문탠다. 타올이 우리가 보통 쓰는 그냥 때타올로 쓰겠죠? 우리는 그죠? 해서 마찰에 의해서 죽은 각질을 제거한다. 때를 제거한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스크래프는 우리가 딥클렌징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천연 곡물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됐고요. 전신 마사지가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스웨디시 마사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외울 거는 뭐냐면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스웨디시 마사지는 뭐다? 서양의 대표적인 수기요법이다. 그 줄치세요. 외국에서 넘어온 마사지법인데 수기요법 손으로 하는 거다. 우리 마사지 하는 거 그 동영상 봤죠? 쓰다듬기, 문지르기, 주무리기, 두드리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스웨디시 동작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어떤 거다? 부드럽게 진행해서 전신에 걸쳐 혈관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다. 결국 마사지는 다 그거를 했죠. 그거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위에 보면은 효과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웨디시는 전신 마사지의 모든 마사지 기본 동작이다. 기본이 되는 거고 서양의 대표적인 거다. 수기요법 손으로 하는 거다. 그거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5가지 동작이 대표적인 마사지 동작이라는 거 아시겠죠? 끝입니다. 자, 이번에 림프 드레나시가 있는데 림프 드레나시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림프 관이 있어요. 알겠죠?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보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이 림프선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 이렇게 탁 통과돼 있죠? 여기 보습 발달돼 있죠? 그리고 여기 발달돼 있죠? 이 부분이 우리 몸 이 림프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 혈관인데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지방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지방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림프로 갑니다. 이 선으로. 그러면 여기서 운동을 해야 빠지는데 안 빠지면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이것이 몸에 쌓여갖고 이제 배 주변에 허벅지 주변에 어깨 주변에 막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폐물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여긴 영양분과 노폐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림프절이 있습니다. 여기가 걷죠. 그죠? 이렇게 걸으면은 이것이 자극이 되면 지방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요 림프 안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겨드랑이와 여기 부분이.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해도 살 빠진다는 게 그겁니다. 아시겠죠? 림프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밥 먹고 나면 막 두드리죠. 그럼 애들 트름하죠. 그거는 림프가 여기 뚫렸다는 겁니다. 이게 뚫리지 않으면 사람이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애들 트름하면 이제 소화됐다고 눕히는 게 그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결레스도 하고 나면 트름하죠. 그럼 뭐가 시원하죠. 이 모든 게 뚫린 거예요. 우리 림프 이게 안 뚫리면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소통을 시키려면은 걷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돌리면 이게 뚫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은 계속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 림프가 흐르는 부분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에 보면은 림프 드레나시 수업 있죠? 마사지하는 게 뭐냐? 얼굴에만 하고 있죠? 얼굴에는 이 부분에 있겠죠? 그죠? 근데 시험에서 정확한 림프를 잡는 거를 보는 거죠. 감독관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하느냐를 그게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신 마사지에서 림프 드레나시는 요 림프가 있는 주변을 림프에다 바로 해버리면 림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마사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해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림프의 순환을 촉진시켜서 대사물질 노폐물을 체내로 배출시키는 것을 돕고
조직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마사지법이다. 결국 뭡니까?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 거죠. 그게 빼야 우리가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근데 그것이 몸에 쌓이면 막 붓고 아프고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림프 드레나지를 합니다. 효과는 림프 드레나지는 림프 시스템을 자극해서 혈액과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모공성에 있는 노폐물까지 이제 빼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탄력을 주게 하고 방향은 림프의 방향대로 실행한다. 이거 체크하세요. 마사지는 어떻게 한다? 림프가 흐르는 방향대로 해야지 반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맨 밑에 보면은 민감한 피부, 여드름 피부, 모세혈관 피부, 그 다음에 전신에 부종이 있는 사람한테 하면 좋은 거야. 문제 있는 피부에는 이게 정말 좋은 마사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는 이런 피부에는 마사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런 피부에 있는 사람은 몸의 독소를 빼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시험에 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염증 피부나 수술 후 상처가 회복에도 많이 좋은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천식이 있다든지 뭐 염증상 만성적인 10년 동안 염증 피부가 있다든지 심장에 관련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수술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림프 드레나지는 다른 건 없고요. 우리 몸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문제 있는 피부에 수술한 피부에 회복을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림프를 어디를 한다? 림프가 흐르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고 림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림프 바로 주변에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로마 마사지는 뭐냐면 식물의 아로마의 향을 사람이 맡아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겁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좀 편하게 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아로마 오일에서 온몸을 발라주면 이 향이 이게 우리가 흡수를 하다 보면 심신이 편해지는 거죠. 그런 효과들, 그러니까 향요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향요법이라 하면 무조건 아로마 마사지입니다. 알겠죠? 보면은 아로마 마사지는 아로마 테라피의 한 방법으로 아로마로 이용해서 하는 마사지 방법의 하나라는 거죠. 건강과 미를 향상시켜서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을 마사지와 병행하는 거다. 그래서 마사지 시 에센스 오일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통해서 흡수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마사지 향기가 주는 심리적 효과를 얻는다. 아시겠죠? 향이 줘서 오일을 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서 효과는 아로마 마사지는 신경을 안정시켜서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로 인해서 피부의 재생기능을 촉진시키고 여드름 피부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심신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에센스 오일은 순도가 높고 매우 고농축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바르지 말고 다른 식물성 오일과 섞어서 쓰라는 거죠. 너무 고농축이기 때문에 아로마 오일을 그대로 바르면은 피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과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 순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거랑 섞어서 희석해서 희석이라는 것은 섞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식물성 오일을 좀 섞어서 사용해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아로마 마사지는 그냥 향요법이다. 향으로 해서 피부에 오일도 주지만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요법이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락 마사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동양의 한의학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인데 우리 몸에 기가 흐르는 기혈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보면 기가 막혀 죽겠다 이렇게 하죠. 그죠? 기가 막혔다죠. 그래서 그 기를 막힌 걸 뚫어주는 마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림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경락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기혈이 있다는 거죠. 머리에 온몸에 그것을 마사지해줘서 이제 모든 것을 그 기의 순환을 잘 원활하게 해서 그 건강을 돕고 그 다음에 그 피부에 좋은 점을 주는데 그래서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다른 마사지는 뭐 얼굴형을 작게 만든다든지 몸매를 교정하는 게 없는데 경락 마사지라면은 얼굴 광대뼈가 넣은 사람도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얼굴 축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시험에 나오죠. 그냥 근육의 긴장과 통증을 완화시킨다. 막 경락 마사지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결렸을 때 우리가 막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주세요.
여성 호르몬을 촉진시켜주는 거는 경락 마사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근데 신진대사를 원하게 하는 것은 모든 마사지는 다 똑같죠. 마지막에 미용학적으로 얼굴과 몸의 균형을 바로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체크하세요. 그래서 다른 마사지는 그냥 혈액순환과 림프순환과 피부 미용에 좋은데 몸에 얼굴이 변화를 주는 것은 경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기혈을 자극해서 순환을 뚫어준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됐습니까? 동양의 대표적인 마사지 하면 경락 마사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유르베딕 마사지가 나오죠.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인도의 전통 의학에서 나왔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이거 나오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딕은 어느 나라 거다? 인도의 의학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타이 마사지는 뭐냐면 태국입니다. 태국 영어로 타이라는데, 자, 석가모님 이러고 있죠. 부처. 태국에서 태어난 왕자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는 뭐냐면 명상, 요가, 그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건데, 여기는 몸속에 센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센 동그라미 치세요. 니은에. 자, 우리 여기 림프라고 경락은 기라고 하죠? 얘든 센이라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자극을 해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막힌 것을 뚫어주고 노폐물도 빼준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요가 같은 걸 이렇게 비틀고 스트레칭 이런 걸 해서 자극을 줘서 몸속에 있는 센을 자극해서 노폐물을 빼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라마다 글은 다르지만 뜻은 다 똑같죠? 결국은 몸에 뭐가 막힌 걸 다 뚫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건데 이제 그게 여기서 대표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국의 전통 의수 기법의 중에 하나로서 다 의학이고 의수에서 나왔죠. 마사지가 그죠? 명상, 요가, 호흡. 자, 호흡은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죠. 이런 방법을 인해서 신체 조직을 누르거나 비틀거나 이건 뭡니까? 스트레칭으로 누르고 맞죠? 당기고 하죠. 이런 것을 이완시켜서 신체를 정화시키고 운동시키는 스트레칭 마사지다 하면 무조건 타이 마사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마사지냐 물어요. 그럼 타이 마사지입니다. 알겠습니까? 타이 마사지도 답이고 태국 마사지도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뭘 자극한다? 센을 자극한다. 요거 해도 되고요. 그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신 마사지 하는 거 스웨디시가 있었죠? 스웨디시는 뭐다? 서양의 마사지의 대표적인 건데, 마사지 기본 동작이 있었죠? 쓰다듬기, 문지르기, 고타법, 유연법, 떨기, 그죠? 이 5가지의 기본이 스웨디시 마사지였고, 서양의 대표적인 수기요법이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림프 드레나시가 있었죠? 림프 드레나시는 어떻다?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을, 그죠? 림프의 흐름 방향으로 주변을 자극을 한댔습니다. 림프를 꼭 눌리면 안 됩니다. 왜? 림프 손상을 입으니까, 그죠? 림프 주변을 자극해서 림프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고 순환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피부라든지 수술을 하고 나서 직후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염증 있는 피부, 이런 사람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 마사지가 있었죠? 아로마 식물에서 나오는 그 고농축 에센스를 우리 몸에 바릅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겠죠? 하지만 가장 큰 게 뭐랬죠? 그 향으로 인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향요법이라고 합니다. 향요법 하면 무조건 아로마 마사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센스를 어떻게 쓴다? 고농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식물성 에센스를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한다. 그거 꼭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락 마사지가 나오죠. 이거는 동양의 한의학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뭐다? 몸속에 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뚫어준다. 그죠? 뚫어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몸을 이제 노폐물을 빼고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이 경락 마사지를 하면 다른 마사지의 다른 점이 뭐다? 얼굴도 축소시킬 수 있고, 그죠? 몸매도 틀어진 것도 바로 해주고 여성의 호르몬 분비도 촉진해준댔죠. 그 외에 혈액순환 좋게 하고 신진대사 좋은 거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그 다음에 아유르베딕 마사지는 뭡니까? 인도의 전통 의학에서 유래됐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이 마사지는 뭐다? 태국의 전통 의술에서 만들어졌는데 명상, 요가,
호흡법을 인해서 신체 조직을 누르고 비틀고 스트레칭이죠. 이걸로 해서 몸속에 뭐가 있다? 여기는 센이 있다. 그죠? 센을 자극해서 그 정체된 에너지를 해소시키는 거죠. 정체됐다는 건 뭡니까? 뚫어지지 않고 딱 멈춰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잘 원활하게 순환되게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간단하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꾸준한 거 알 필요 없고요. 이게 뭐다? 이게 핵심이 뭐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신마사지 끝났어요. 손과 발 관리는 그냥 혈액순환 촉진시키죠. 이거 읽으면 됩니다. 전신 랩핑은 뭡니까? 이제 마사지 다 했으니까 몸속에 이제 에센스를 좀 줘야 되겠죠? 해저보드 클레이를 이용해서 미네랄, 비타민, 영양분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환 촉진시키고 노폐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르고 나서 비닐로 전신을 감는 것이 전신 랩핑이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해서 몸에 로션 바르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 부분인데요. 피부 관리 마무리는 뭡니까? 이제 마사지 다 하고 나서 얼굴에 이제 기초 화장품 바르고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안면 관리와 전면 관리가 끝난 후 기초 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얼굴의 경우 스킨 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 에센스 영양크림, 자외선 차단제 순반. 그런 순으로 바르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해도 알죠? 영양크림 바르고 에센스 바르는 그냥 마무리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뭔가? 피부를 정돈한다. 여기서 피부 정돈은 얼굴에 이렇게 이불 개듯이 개는 게 아니라 피부를 정상적 pH도 정상적으로 돌려주고 수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피부를 긴장된 것들을 깔끔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하고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맞죠? 이렇게 해주면 건조한 것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하는 거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근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계절별로 우리는 어떻게 피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에는, 자,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 겨울 동안 막 이렇게 춥다가 봄 되면 따뜻하니까 막 햇빛에 얼굴 막 갖다 대죠? 그래서 막 좋다고 막. 그런데 그 봄의 자외선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리고 봄에는 항산가루, 꽃가루가 막 있는데 그 미세하죠? 얼굴에 딱 붙었기 때문에 잘 그냥 편하게 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세안할 때 꼭 이중 세안을 해줘야 돼요. 봄에는. 아시겠어요? 왜? 항산화 이런 꽃가루가 피부에 미세하잖아요.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고 꼭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야 돼요. 봄에 그 자외선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봄에는 막 대놓고 다닙니다. 알았죠? 근데 그때 피부가 가장 손상되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마시면 되고요. 자, 여름은 어떻겠어요? 고온다습. 고온이란 건 아주 온도가 높고 다습, 습하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물이, 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탈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분을 많이 보충해줘야 되고요. 또 강한 햇빛을 위해서 노화가 촉진되겠죠? 우리 피부가 가장 노화가 되는 원인은 이 햇빛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분과 수분이 없으면 늦습니다. 그 햇빛만 잘 가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얼굴에 수분과 유분을 잘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 늙어버리죠. 붉은증 생기는 거가 진피까지 자외선이 들어와 버리면 피부가 파괴되는 거죠. 조직이.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심하고요. 그래서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을은 그동안 여름에 물도 많이 빠지고, 그죠? 햇빛에 많이 거칠어져 있고 김이 죽은 게도 막 생겼죠? 그런 부분을 좀 없애주는 그런 마사지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겨울은 말 그대로 이제 건조합니다. 피부도 수분도 없고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과 그런 영양을 많이 주는 것을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시간대별로 하는 건데 아침, 점심, 저녁인데 아침에는 뭐 과하게 클렌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로 얼굴에 사 씻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저녁에 깨끗하게 씻고 우리 크림 바르고 잔 거죠. 아침에 막 과하게 클렌징 3단계까지 해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양 크림도 바르고 자외선 크림 바르고 메이크업하고 밖에 나가면 되죠. 점심 때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오후쯤 되면 이제 요 T존 부위에 기름기가 좀 잘 흐르죠, 그죠? 그런 거 좀 닦아주고 흐트러진 화장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오후에 저녁에 집에 왔을 때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클렌징입니다. 하루 종일 메이크업과
독과 먼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때는 꼭 1차, 2차, 3차 클렌징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기초 화장품 다 발라주고 주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녁에 자외선 차단 크림 안 발라도 되겠죠? 낮에는 꼭 바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꼭 1차, 2차, 3차를 해준다. 낮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만 간단하게 세안을 해준다. 그것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얼굴형이 나오는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자, 긴 얼굴형은 어떻게 메이크업하면, 자, 얼굴이 깁니다. 길면은 여기 어둡게 하면 되겠죠? 그쵸? 얼굴이 기니까 이거 좀 작게 보이면 되잖아. 여기가 좀 어둡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좀 어두운 색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와 턱에 좀 한다. 통통한 얼굴은 어때요? 너무 동글동글하니까 여기하고 이 코 부분에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죠. 밝게 해주는. 그럼 입체감이 나오면서 좀 축소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고요. 네모난 얼굴 보세요. 이게 네모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좀 죽이고 여기 좀 죽이면 되겠죠? 요 네모난 각 부분에 좀 어둡게 해서 얼굴을 각을 분한하게 해줍니다. 자, 역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좀 죽어주고 요 볼에다 좀 밝게 해주는 거죠. 그럼 통통해 보이겠죠? 그렇게 메이크업 한다는 거고, 마른 모는 어떠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생긴 게 마른 모입니다.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 좁고 여기 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밝게 해주고 여기 좀 밝게 해주고 요거 좀 죽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말만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 피부와, 이거는 이 한 장에서 거의 5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피부를 하겠습니다.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이 나오는데, 자, 피부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죠? 표피. 자, 피부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껍데기를 표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피는 그 안에 두 가지 이제 진피가 있는데, 진피 안에 우리가 모든 혈관, 림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잠깐만요. 이렇게, 우리 피부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가 표피입니다. 그죠? 표피인데 여기 이제 4가지 층이 있는 거예요. 표피 껍데기에. 우리가 보면 근데 껍데기 얇은 거 하나인데 4가지 층이 있는 거예요. 각질층, 여기는 유구층도 없어요. 과립층, 기저층이 있어요. 여기 이제 진피예요. 진피가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 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었어요. 피부. 이 부분에 전부 다 그 털 주머니, 털집이 있고요. 땀이 나오는 땀집 한 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게 핏줄이죠. 그죠? 그러니까 림프, 이 모든 게 다 조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지방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삼겹살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 딱 먹으려면 우리 돼지 껍데기 있죠? 그게 표피입니다. 그 돼지 껍데기 밑에 우리가 지방이 있죠? 지방 바로 입은 돼지 껍데기 쫀득쫀득하죠? 그게 진피입니다. 알겠죠? 메뉴에 있는 게 돼지 껍데기가 표피고, 그 쫀득쫀득한 층 거기 안에 이런 게 십핏줄하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껍데기를 먹으면 이걸 다 먹는 거야. 털집이나 땀집이나 모든 걸 다 먹는 거. 그 밑에 이제 지방이 있죠. 그 밑에 지방 밑에 뭐 있습니까? 근육이 있죠. 그죠? 그 돼지 껍데기 요만한 그게 우리의 피부라는 거죠. 피부인데 메뉴에가 표피고 그 쫀득쫀득한 부분이 진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털집도 있고 땀샘도 있고 땀이 나오는 집도 있고 혈관도 다 들어있고 아시겠죠? 털 주머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있는 여기 털을 요거를 뺏겨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 시커먼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털을 싸고 있는 옆에서 기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 주변에 기름이 잘잘한 게 왜냐면 머리 옆에 다 피지선이 있는 거죠. 기름이 나오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표피와 이 진피 사이에 여기 콜라겐이 들어가요. 유구층에. 유두층이 뭐냐면 이렇게 저 꼭지 모양으로 톡 튀어나왔어요.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콜라겐이 들어가요. 우리가 돼지 껍데기 몸에 콜라겐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피 요 부분에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껍데기 콜라겐이 많다고 여자들 먹잖아요. 그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이 모양이? 네, 얘기하겠습니다. 자, 표피는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특징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피부의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다. 상층부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외배엽에서 유래해서 신경과 혈관이 없다. 신경과 혈관이 없다 체크하세요. 자, 요 껍데기는
신경도 없고 혈관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아프고 이런 거 다 느끼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세균과 유해물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세균과 유해물질, 나쁜 걸로부터 표피가 하는 일은 피부를 보호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세균이 몸속에 못 들어가게, 나쁜 먼지나 마루 안 들어가게, 또 햇빛도 막아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게 표피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표피에는 세포가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각질 형성 세포는 뭐냐면 세포는 태어나서 28일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또 새로운 걸 복제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세포가 죽고 나면 각질로 해서 우리가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만들어내는 각질 세포가 거기 있다라는 거고요. 멜라닌 세포는 뭐냐면, 자, 우리가 힘이 주근깨 나오죠, 얼굴에. 그 색깔 검은로 암갈색으로 나왔죠. 그거 색깔을 만드는 게 멜라닌이에요. 그 색소를 만드는 게 멜라닌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도 보면 이 검은 거는 멜라닌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검은 거야. 우리가 흰머리가 된다는 것은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없는 거죠. 점점 죽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표피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이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한다?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김이 죽은 게 올라온댔죠. 진피까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기 있는 조직을 다 파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굵은 주름이 생기면서 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피에서 이 햇빛이 여기까지 못 들어가도록 그 표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김이 죽은 게로 올라오게 해서 막습니다. 알겠습니까? 피부가 두꺼우면은 멜라닌 색소가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피부지가 그걸 막을 힘이 없을 때는 멜라닌 색소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 표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랑케스탄 세포는 뭐냐면 이거 체크하세요. 요 네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랑케스탄 세포는 뭐냐면 우리가 세균이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막 상처가 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염증 생기는데 그게 아물죠. 그럼 뭐냐면 랑케스탄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에 세균을 죽이고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랑케스탄 세포입니다. 세포니까 살아있겠죠? 세균이 들어오면 그게 잡아먹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상처가 더 번지지 않고 낫는 거죠. 딱지가 이제 죽은 그거죠. 그죠? 우리가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머켈 세포는 뭐냐면, 자, 우리가 피부를 보면 아프다, 차갑다, 뜨겁다 느끼죠? 신경이 없는데 느끼죠? 표피가. 그는 머켈 세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촉감을 느끼는 거죠. 촉감 세포죠. 그러면 이게 차갑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느끼는 거예요. 머켈 세포가. 그럼 이 네 가지 이 세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가 이 표에 있습니다. 메뉴에.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저층은, 자, 표피 맨 마지막에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진피하고 딱 경계에 있죠? 맨 밑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자, 보세요. 막 두드려주죠? 왜? 화장품 영양분이 요 혈관이 있는 데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혈관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다시 세포를 행성하게 보내줘야 우리가 피부가 뽀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사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발라버리면 화장품 여기 있다 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요 안에 흡수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발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굴 바르고 막 두드려주고 기계로 마사지하는 이유는 그 영양분 여기까지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면은 여기서 다시 영양분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층이 어디다? 기저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표피 가장 아래층에 있다. 맞죠? 그거 체크하시고, 또 멜라닌 세포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거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물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한다. 요거 체크하세요. 새로운 세포를 생성한다. 왜? 자, 보세요. 모세혈관은 뭐냐? 우리가 이런 CP3를 모세혈관이랍니다. 여기 있는 영양분을 탁 받아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각지에서 때가 벗겨지면 새살이 올라오겠죠? 그게 어디서 한다? 기저층에서 한다. 알겠습니까? 요거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유곡층은 뭡니까? 기저층 위에 유곡층인데 여기 빠졌는데요. 피부에서 가장 두꺼운 층,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면역을 담당하는 랑케스탄 세포가 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거 두 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랑케스탄 세포가 어디에 있다? 유곡층에 있다. 이게 답인 거죠. 그리고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과립층은 뭐냐면, 자, 우리가 모기탕이 들어갔어요. 탕 안에 있는 물이 몸을 다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몸 터져 죽겠죠? 그거를 막는 층입니다. 우리가 빗물을 막으면 빗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빗물이 피부 속에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밖에 있는 수분을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어디다? 과립층이다.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외부의 물질로부터 수분 침투를 막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투명층은 뭐냐면 주로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다른 데는 없어요. 투명층은. 알겠죠? 얼굴하고 몸에 없고 손바닥, 발바닥에 있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각질층은 뭐다? 맨 위에 있겠죠? 자, 외부의 자극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천연 보습인자와 치질을 존재한다. 요거 맨 위에 층이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요 표피에 이 네 가지 층이 있죠? 이 네 가지 층이 뭐가 있냐? 얘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각질이 그러면 시작되는 곳은 어디겠어요? 각질층은 각질 이양 만들어진대요. 시작되는 것은 과립층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곽화 과정이 시작된다고 있죠? 곽화 과정, 과립층이 보세요. 두 번째, 곽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 말은 뭐냐면, 체크해 주세요. 각질이 만들어지는 데라는 거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 각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곳. 시작하는 곳. 곽화 과정이 시작한다. 각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각질이 된 것은 각질층이죠. 알겠습니까? 요거 한 번씩 묻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그냥 세 문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피를 하겠습니다. 진피는 이거죠. 그죠? 진피다. 특징은 피부의 90% 차지한다. 맞죠? 피부의 대부분은 진피죠. 차지한다. 표피 두께의 10배와 40배 정도다. 점성을 갖는 탄력이다. 점성 뭡니까? 쫀득하다는 거죠. 맞죠? 우리 피부 쫀득하지 딱딱합니까? 맞죠? 하고, 무정형은 뭡니까? 네모, 세모가 아니라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죠? 모양이 없다. 지질과 교원 섬유, 탄력 섬유 등으로 있다. 이게 살이 우리가 섬유라고 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을 섬유라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살들을 그냥 섬유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원 섬유, 탄력 섬유. 탄력은 탄력을 주는 거죠. 이런 것과 기질이 뭡니까? 쫀득쫀득한 거 있죠? 그런 것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죠. 음식을, 그죠? 피부가 탄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지나가고 혈관과 림프가 있어서 표피에 영양을 공급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요 안에는 신경 하면 칼을 찌르면 아프죠. 피가 나면 따갑죠. 신경이 있는 거예요. 교감, 부교감은 뭐냐면 내가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하는 신경이에요. 그죠? 어떤 거냐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신경에서 배울 거예요. 자, 맛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냥 침을 제일 흘리죠. 그죠? 내가 시켜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 교감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감은 뭐냐면 움직입니다. 자, 심장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막 뛰고 있죠? 신경이 교감신경입니다. 알겠죠? 내가 자는데도 움직이죠? 내가 그만 스톱한다고 지가 스톱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나의 의사와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들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게 어디에 있다? 진피 안에 있다. 알겠습니까? 자, 진피에는 두 가지가 층이 있습니다.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는데, 자, 유두층은 여기입니다. 보면은 여기 유두 모양으로 돼 있죠? 여기 유두층입니다. 요거 다 망상층이고요. 알겠죠? 진피는 딱 두 가지인데, 유두층은 짧죠? 여기에 콜라겐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콜라겐, 이 사이사이에 콜라겐이 들어가야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콜라겐 영양분을 몸에서 못 만들어내면 이제 쭉 치가 저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발라서 요 진피까지, 유두층까지 넣어야 요 빈 공간에 콜라겐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탱탱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두층에는 뭐가 있다? 콜라겐이 있다. 요것만 체크하세요. 두 번째 보면은 유두층 미세한 교원질이 뭡니까? 콜라겐입니다. 알겠죠? 섬유사의 빈 공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망상층은 이제 이겁니다. 망상층은 망사 모양으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물 모양으로 결합 조직이 되어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진피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밑에 피하 조직이 뭐냐? 지방입니다. 지방을 피하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 맞죠? 망상층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혈관, 림프관, 피지선, 한선, 모난, 신경청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다. 체크하세요. 자, 혈관은 여기 혈관 있죠? 림프도 여기 림프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피지는 요거 피지선이죠.
어디에 털 주머니 그 주변을 흐르고 있습니다. 모낭 그 다음에 한선이 땀샘입니다. 땀이 나오는 구멍 이렇게 땀이 나오죠. 이렇게 뭉치로 실뭉치처럼 뭉쳐 있습니다. 모낭은 털 주머니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경은 이런 신경총이 여기 있어서 신경이 이제 우리가 자극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 망상층에 다 있다. 됐습니까?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맨 밑에 이제 피하지방을 보겠습니다. 피하지방, 요걸 볼게요. 피하지방은 뭡니까? 지금 피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요거 우리가 말하는 지방이죠. 그걸 피하지방이라는데, 진피에서 내려온 섬유가 엉성하게 결합되어 형성된 망상 조직으로 그 사이에 벌집 모양 체크하세요. 수많은 지방이 세포가 거기 있다. 지방세포가 거기 있다. 벌집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방세포가 통통 벌집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방이 세포인 거죠. 그것이 그 벌집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지방 보면 이렇게 쭉 하면 눌려지죠. 벌집을 쭉 짜면은 지방이 쭉 짜지죠. 우리가 벌꿀도 꾹 짜면 꿀이 빠지는 것처럼 지방도 어때요? 지방 한번 꾹 짜보세요. 지방이 쫙 빠지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방이 하는 게 뭐다? 체온 유지, 수분 조절, 체온 유지. 지방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체온이 막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분 조절은 뭐냐면, 자, 피부에 있는 물을, 수분기가 있는 것을 지방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탄력, 기름기가 있어야 좀 탄력이 생기죠? 그죠? 외부의 충격으로 몸을 보호해준다. 지방이 있으면 조금 때려도 덜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진피와 근육, 골격 사이에 있다. 그렇죠? 하지만 눈꺼풀과 귀에는 잘 없어요. 지방이. 그거 체크해주세요. 눈꺼풀과 귀에는 잘 없다. 여성의 곡선미를 연출하고 지방의 두께에 따라서 비만의 정도를 결정한다. 그쵸?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이런 부분이 다 지방이 있죠? 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피하 지방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해서 이게 바른 거예요. 이 내용에서 조금씩 장난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기능인데, 피부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다 외울 필요 없고, 진한 것만 외웁니다. 1번, 보호 기능 체크하세요. 피부는 우리를 보호한다. 그죠? 그럼 어떤 보호를 하는가? 외부의 자극과 나쁜 그런 화학물질, 태양햇빛, 세균 침입부터 보호한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2번 체크하세요. 체온 조절. 피부는 우리가 덥고 추우면 막 땀을 나게 해서 체온을 조절해주죠. 그런 거. 분비 및 배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을 땀이나 이런 것 피부로부터 나오죠. 그죠? 해준다. 감각 기능. 피부로 인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죠. 차갑고 아프고 뜨겁고 이런 것들 다 느낍니다. 흡수 기능. 밖에 있는 수분을 흡수시키고 영양분을 흡수시키고 그죠? 요것만 한다. 그 다음 비타민 합성을 한다. 이거 색깔 별표하세요. 피부는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햇빛만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가 구루병이 생기는데, 구루병은 뭐냐면 이게 등이 휘는 거 있죠? 우리가 껍질이라고 하죠? 그런 병이 생기는 건데, 비타민 D는 어떻다?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긴다. 어디서 생긴다? 피부에서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체크하고. 호흡 기능. 피부도 산소를 흡수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이상한 타선을 피부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깨끗하게 해야지 신진대사 원활하고 나쁜 것도 뺄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한댔죠. 피부가 호흡을 하는 거 클렌징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했죠. 피부도 숨을 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장 기능. 피부에 영양분과 혈액과 수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진한 것만 외우면 됩니다. 피부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이거 아니면 아닌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피부는 내가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요 한 장에서 거의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넘어가서 한선, 그 다음 페이지. 한선은 뭐냐면 우리가 땀샘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어디 있다? 아까 진피에 있는 망상층에 있었죠? 그죠? 피하 지방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그죠? 요 밑에 딱 있죠. 그 다음에 모양은 실뭉치 모양으로 엉켜져 있다. 분비량은 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700에서 900cc 정도 만들어내는 거. 엄청 나오죠. 우린 그렇게 나온 줄 몰랐는데 그죠? 구석구석 나오고 있죠. 근데 땀샘에는 2가지가 있어요. 옆에 보면은 표에 보면은 소한선과 대한선이 있죠.
그죠? 자, 수완선을 영어로 에크리션이라고 합니다. 요겁니다. 대한선은 옆에 보면 아포크린션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이제 에크린션, 아포크린션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안 외워질 때가 있어요. 대한선은 영어 글자 하나가 더 많습니다. 맞죠? 5개죠? 둘, 넷, 아포크린션 5개죠? 수완선 보세요. 에크린션 4개죠? 글자가. 그러면 작은 거는 수완선입니다. 알았죠? 글자가 많은 건 대한선입니다. 시험에 수완선이라 물을 때도 있고 에크리션이라 물어볼 때도 있는 거예요. 에크리션도 수완선이죠. 영어로 물어본 거예요. 대한선은 아포크린션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글자가 하나 더 많으면 대한선을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꼭 비교하는 거예요. 자, 수완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손이나 발바닥, 이마에 땀 나는 것을 수완선입니다. 거의가 99%가 수분입니다. 알겠죠? 1%만 이제 소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우리 몸에 체온 조절할 때 나옵니다. 체온 조절. 우리가 막 춥다든지 더울 때 이럴 때 막 땀을 흘려서 이 땀이 증발되면서 이 열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전신에 분포되어 있긴 한데 특히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땀나면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막 땀이 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런 거고 옆에 대한선은 뭐냐면 이거는 언제 나냐면 보통 사춘기가 발달되었을 때, 알겠죠? 우리가 여자나 남자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합니다. 하는데, 대한셋에서 나오는 그거는 끈적끈적하는 거, 점성이 있고 우윳빛을 띠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점성이 있고, 우윳빛을 띈다고 나오죠? 냄새가 나요, 냄새가. 우리 사람 보면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 있죠? 요런 대한선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냄새냐면, 꿀꿀한 냄새 나죠? 언제 나오느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성적인 흥분을 했을 때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이 끈적끈적해도 우리가 보면 겨드랑이 남은 끈적끈적거리죠. 끈적끈적거리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 요 주변에 이런 데만 나는 거예요, 애가. 그죠? 그래서 점성이 있단 말 끈적끈적거립니다. 언제 난다?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성적인 흥분을 했을 때 그렇게 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성분은 분비물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비물을 채취하면 이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우리같이 항색 인종인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인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성이나 인종을 구별할 수 있다. 성은 뭡니까? 여자든지 남든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게 대한선입니다. 알겠죠? 수한선은 그냥 우리가 더울 때, 그죠? 땀나고 하는 거 아주 일반적이고 99% 그냥 물이에요. 근데 대한선은 뭐가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인종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상한 냄새 나는, 특이한 냄새 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그 이치에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대한선이 발달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면 되겠죠. 요거 특히 요 2개를 꼭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까지만 하시면 그 다음 피지선 하겠습니다. 피지선은 뭐다? 우리가 말하는 기름샘이라 하는 거죠. 기름이 나오는 셈인데 모낭샘이라고도 합니다. 왜? 모낭 주위에, 모낭은 뭡니까? 털 주머니죠. 요 주변에 이렇게 셈 있죠. 요 주변에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며칠 안 감으면 기름이 반지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인은, 특징은 뭐다? 진피의 망상층에 위치하여 포도송이 모양으로, 맞죠? 모낭과 열게되어 피지선을 통해서 피지를 배출한다. 요것만 외워주세요. 기억. 피지선의 특징은 모낭에 연결되어서 피지를 통해 배출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 밑에는 뭐 별 필요 없고요. 기능은 무엇이냐?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피지선 하는 게 뭐냐? 피부와 모발이 촉촉하고 윤기를 주죠. 기름기가 나서 우리가 얼굴 윤기 주고 머리깔도 너무 기름이 없으면 바스락하잖아요. 어느 정도 유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의 pH를 약산성을 만들어준다. 내가 말했죠? 몸속에 있는 기름과 땀은 나와서 우리의 피부 약산성을 만들어준댔죠? 요거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세균과 이물질의 침투를 막고 피부를 보호한다. 그리고 피지의 지방성분은 땀과 기름을 이렇게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알겠죠? 이거 정도. 자, 모발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어쩌다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안 해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뒤에 건 우리가 어제 한 거랑 또 일반적인 거고요. 됐고, 자,